살이 전신적으로 찌는 게 아니라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 복부에 주로 살이 찌고 폐경이 되면 1년에 평균 700g씩 꾸준히 늘어서 10년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7kg 정도가 느는 경향이 있어요. 슬기로운 폐경생활 박정은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21강 갱년기와 복부 비만,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 기초대사량 늘리는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 복부 비만이 왜 생길까요? 폐경이 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한 달에 4kg가 쪘어요. 그리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요. 하루 종일 굶어도 살이 안 빠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살찌는 원인을 한번 볼까요? 살이 전신적으로 찌는 게 아니라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 복부에 주로 살이 찌고 폐경이 되면 1년에 평균 700g씩 꾸준히 늘어서 10년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7kg 정도가 느는 경향이 있어요. 복부 비만의 원인은 첫 번째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결과입니다. 여성 호르몬은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것도 예방하고요,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예방을 하고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열도 많이 올리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경기에 급격히 호르몬이 감소하면 혈액순환이 감소하죠. 그래서 체온도 떨어지려고 하죠. 그 다음에 근육량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골밀도도 떨어지죠. 활동량도 많이 줄어들어요. 또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변화가 오기 때문에 식욕도 줄지 않고 왕성해지죠. 결론적으로는 살이 찌고 체중이 느는데 그것이 복부에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거든요. 나이살이 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여성 호르몬도 만들어내고 싶어서 복부에 살이 많이 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부 비만이 보기만 싫은 건가? 미용상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이나 대사증후군하고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있죠. 생명을 위협하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잖아요. 그거에 연관이 있는 게 대사증후군이죠. 대사증후군하고 복부 비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무엇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냐? 복부 둘레가 80에서 85cm 이상, 혈압이 130에서 이완기 85mmHg 이상, 공복 혈당이 126 이상, 뇌당능 장애가 100 이상, HDL이 50 이하, 중상지방이 150 이상인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리스크가 올라가죠. 이 복부 비만은 대사증후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대사증후군은 심혈관계 질환, 심근경색, 뇌출혈, 뇌졸중, 결국 우리의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부 비만을 없애야 되겠죠.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는 덜 먹어야 되죠. 운동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덜 먹는 게 중요한가요? 100% 덜 먹는 게 비만에는 더 중요합니다. 덜 먹어서 체중을 줄이고 동시에 근육량도 줄지만 살을 좀 빼면서 운동을 병행을 해서 근육이 감소되는 것을 예방한다. 이게 근본적으로 비만 치료의 키포인트거든요. 이제 그것이 바로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거예요. 기초대사량을 알아볼까요? 활동을 하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칼로리, 이게 기초대사량이에요. 보통 여성분들은 1150에서 1300kcal 정도가 기초대사량에 해당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기준으로 1000kcal 미만, 800칼로리 미만, 극초 다이어트는 500칼로리 미만, 이렇게 해서 기초대사량보다 훨씬 낮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하는 그런 다이어트 칼로리 계산이 있는데,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물 마시기. 사람마다 물 마시는 양이 좀 달라져요. 주스를 마실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녹차를 마실 수도 있고, 그냥 맹물을 마실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2리터 8컵, 어쨌든 하루에 8컵 이상을 먹는
먹는다. 물을 많이 마셔야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대사작용도 하고 호흡도 원활하고 배출작용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잠을 잘 잘 것. 숙면이 너무 중요한데 밤에 잠을 잘 자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높아지잖아요. 성장 호르몬이 동화작용과 영향이 있고 근육도 키우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낮추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면증이 심한 경우에는 약을 써서라도 불면증을 치료한다. 자, 그 다음에 음식.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활동량이 적고 몸이 체온이 좀 떨어져 있어서 점점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는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단호박, 생강, 계피, 부추, 고추, 양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대표적인 음식이지만 해조류, 여기는 요오드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견과류, 견과류는 미네랄이 많아서 그렇고 고등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계란, 콩류, 섬유소가 많은 채소 이런 것들 잘 맞춰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샤워 방법. 어떤 분은 따뜻한 물에서 샤워를 하고 반신욕을 하는 게 좋다. 또 어떤 분은 냉샤워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샤워는 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대사량을 올릴 수 있어요. 살을 뺄 때 저체온요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체온에서 1도에서 3도 정도 낮은 온도에 바깥에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 체온을 맞추기 위해서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피하지방이 열을 막 태워가지고 에너지 소모가 엄청 많습니다. 반신욕 하시면은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되면서 심장박동도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땀 배출도 많아집니다. 샤워 방법에는 반신욕도 해당하고 찬물로 샤워하는 것도 해당하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활동하는 것들도 기초대사량도 높이고 체온을 높여주는 칼로리를 소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샤워는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근육.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육이 재산이잖아요. 근테크 하자고 말씀드렸죠. 근력 운동을 주 3회 정도 이상 하실 때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키토제닉 다이어트.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뭐냐면요,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탄고지를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이거의 원리는 뭡니까? 당류를 안 먹는 거죠.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탄수화물을 안 먹다 보면 처음에는 간에서 포도당을 쓰고 그 다음에 근육에서 꺼내서 포도당을 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당류를 안 먹게 되면 지방에서 주로 많이 꺼내서 쓰거든요. 이 지방에서 꺼내서 쓸 때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 할 때 열 생산이 많이 나기 때문에 체온이 높아지고,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되게 많은데 중간에 약간의 간식을 잘못해갖고 하실 때는 근육이 너무 많이 망가져요.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주의사항과 그런 것을 예방하는 방법, 간헐적 단식을 하는 기간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